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의 일상이 외국인에게는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탈리아에서 온 한 여성이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친절함과 그로 인해 맺어진 국제결혼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 합니다. 더 많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국에 살고 계신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경험이 되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았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탈리아에서 온 한 여성이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과 그로 인해 변화된 그녀의 인생에 관한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한국 사회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것입니다. 리사 마르코네, 그녀는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 베르가모 출신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이 보이는 도시에서 자란 그녀는 어릴 적부터 다른 문화와 언어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동양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랐던 그녀는 밀라노 대학에서 아시아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죠. 그녀의 부모님은 처음에 이런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그렇게 먼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려고 하니? 라고 물었지만 리사의 열정은 확고했습니다. 대학 3학년이 되었을 때 리사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학을 결심한 그녀는 처음에 일본과 한국 중 어디로 갈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동경해왔던 나라였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K-팝과 K-드라마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죠. 며칠 동안의 고민 끝에 결국 그녀가 선택한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팝과 K-드라마의 나라가 저를 더 끌었어요. 리사는 이렇게 선택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0년 가을, 마침내 리사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공항에서 나와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리사의 회고입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한국의 질서와 편리함,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함에 완전히 반하게 되었습니다. 고국인 이탈리아에서는 관광객을 노리는 소매치기와 같은 범죄가 흔했기 때문에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한국의 치안 상태는 그녀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항상 가방을 꼭 붙들고 있어야 했어요. 소매치기가 너무 많아서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테이블 위에 놓고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하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생활하며 리사는 점점 한국 문화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캠퍼스 내의 국제학생 기숙사에 살면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교류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친절함과 도움에 감사했죠. 제가 길을 잃었을 때나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한국 학생들은 항상 기꺼이 도와주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일을 미루면서까지요. 그런 배려심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점점 향상되었고 한국 친구들도 생겼지만 그녀는 여전히 외국인으로서 겪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죠. 유학생 예산으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물건들이 부담스러웠고 어디서 합리적인 가격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한국의 중고거래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숙사에서 한국인 룸메이트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길래 물어봤더니 중고거래 앱을 통해 책상을 구매하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이탈리아에서는 낯선 사람과 직접 만나 중고품을 거래한다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은 이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들의 말에 용기를 내어 저도 한국의 중고거래 앱을 설치했습니다. 리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몇 번의 성공적인 거래 경험 후 그녀는 중고거래의 편리함과 경제성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과 약속을 중요시하는 문화 덕분에 중고거래는 생각보다 훨씬 안전하고 신뢰할 만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들이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물건 상태도 설명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탈리아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유학생활 3개월째, 그녀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노트북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과제를 위해 꼭 필요했지만 새 제품을 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좋은 상태의 중고 노트북을 파는 판매자를 발견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판매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그들은 주말에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노트북 가격은 50만 원. 리사에게는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그녀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한국의 안전함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큰 돈을 들고 낯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은 조금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50만 원을 인출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그날은 서울의 전형적인 가을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날씨는 쾌적했습니다. 리사는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가방을 꼭 붙잡고 있었지만 환승하는 과정에서 한순간 방심했나 봅니다. 2호선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는 혼잡한 강남역에서 그녀는 사람들에 밀리며 정신없이 움직였고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그녀는 지갑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지갑 안에는 노트북을 살 돈뿐만 아니라 제 신분증, 카드, 심지어 가족사진까지 들어있었거든요. 낯선 나라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절망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리사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당장 판매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판매자는 다행히 이해해 주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리사는 지하철 역무실을 찾아가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역무원은 친절하게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지만 표정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지갑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리사는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고립감과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부모님께 돈을 더 보내달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하나? 온갖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특히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분명 우리가 조심하라고 했잖니라고 말할 테니까요. 기숙사에 도착한 리사는 한국인 룸메이트 지은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은 리사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한국은 생각보다 안전해. 누군가 지갑을 주워서 역무실에 맡겼을 수도 있어. 내일 다시 확인해보자. 지은의 위로가 조금은 도움이 되었지만 리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리사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이 이렇게 힘든 시련으로 시작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지갑 속에 있던 50만 원은 그녀에게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한 달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그 돈을 다시 모으려면 아르바이트를 몇 주는 더 해야 할 터였습니다. 게다가 지갑 속에는 은행카드와 신분증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리사가 이탈리아를 떠나올 때 부모님이 선물로 준 것이었고 그녀에게 큰 정서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리사는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다시 강남역에 가서 역무실을 방문해 지갑이 발견되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에 연락해 신분증 분실에 대한 도움을 청하고 은행에 카드 분실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노트북을 살 돈을 다시 모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학교 근처 카페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린 지갑에 대한 희망은 사실상 버린 상태였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만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얼굴을 씻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그녀는 다시 강남역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9시경 리사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것은 서툰 영어로 말하는 한국인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리사 마르코네 씨인가요?
어제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리셨나요? 리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네, 맞아요. 제 지갑을 찾으셨나요? 라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김미영 씨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에서 작은 김밥집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어제 저녁 가게를 닫고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 개찰구 근처에서 리사의 지갑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무실에 맡기려 했지만 지갑 안에 있던 학생증을 보고 외국인의 물건임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외국인 학생이라면 더 걱정이 많을 것 같아서 직접 연락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학생증에 있는 학교 번호로 연락해서 당신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답니다. 국제학생처에서 도움을 주셨어요. 라고 미영 씨는 설명했습니다. 리사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속한 이탈리아에서라면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탈리아에서는 길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대부분 영영 찾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제 지갑에 돈도 있었는데 정말 다 있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 씨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그대로예요. 돈, 카드, 사진. 아무것도 빠진 것 없이 다 있어요. 사실 확인도 안 해봤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살피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까요. 그냥 신분증만 보고 연락처를 찾았답니다. 리사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리사에게 언제 어디서 만나면 좋을지 물었고 두 사람은 그날 오후 강남역 근처의 미영 씨의 김밥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씨.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오후에 꼭 찾아볼게요. 리사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리사는 기쁨과 안도감에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다니. 그녀는 재빨리 룸메이트 지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한국은 안전하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아. 특히 외국인이라면 더 도와주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약속 시간이 되어 리사는 설레는 마음으로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 알려준 대로 9번 출구에서 나와 조금만 걸으니 미영인의 김밥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김밥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정갈하고 깨끗한 느낌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하자 창문을 통해 손님들에게 음식을 서빙하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미영 씨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리사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미영 씨 계신가요? 저는 리사입니다. 리사가 조금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여성이 고개를 들어 리사를 바라보았고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리사 씨. 어서 오세요. 제가 미영이에요. 미영 씨는 손님들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한 후 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리사 씨죠? 어서 오세요. 이게 당신 지갑이 맞나요? 미영 씨는 카운터 아래에서 리사의 지갑을 꺼내 건넸습니다. 리사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아들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정말로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50만 원의 현금, 카드들, 그리고 소중한 가족 사진까지.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찾은 기쁨보다 더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이런 선의를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씨. 이런 친절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특히 이렇게 큰 돈이 들어있는 지갑이라면. 리사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웠답니다. 그러니 보답 같은 건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렇게 찾아와서 고마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리사는 그래도 뭔가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초콜릿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특별한 초콜릿으로 특별한 경우를 위해 아껴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이것이라도 받아주세요.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특별한 초콜릿이에요.
정말 맛있답니다. 미영 씨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리사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끼고 결국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마워요.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을게요.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미영 씨는 리사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학교는 어떤지 물었습니다. 리사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고 미영 씨는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대화 중에 미영 씨는 가게가 바빠지자 미안하다며 잠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제 가봐야 해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언가로 보답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리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우리 가게에 와서 김밥 한 줄 먹으러 오면 그걸로 충분해요. 외국인 친구가 생기면 좋을 것 같네요. 리사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물론이죠. 꼭 다시 올게요. 한국 음식 중에서 김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가게를 나서며 리사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불행이 오히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행운으로 바뀌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미영 씨의 김밥집에 자주 들러야겠다. 그리고 이 친절을 잊지 말고 나도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베풀자.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리사는 오늘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에 걱정했던 부모님은 모든 것이 그대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도했습니다. 그런 정직한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동의했습니다. 네가 안전한 나라에 있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그 친절한 여성에게 우리의 감사 인사도 전해주렴. 리사는 약속했습니다. 네, 다음에 미영 씨를 만나면 꼭 전할게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이런 경험 덕분에 한국에 대해 더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리사는 미영 씨의 김밥집을 종종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녀는 미영 씨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미영 씨의 따뜻함과 친절함은 이국 땅에서 외로움을 느끼던 리사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특히 미영 씨는 한국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고 리사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른에게 물건을 드릴 때 두 손으로 드리는 것이 예의랍니다. 미영 씨는 어느 날 리사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는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리사는 이런 작은 문화적 차이에 대해 배우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 두 나라의 문화는 매우 달랐지만 그 안에서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중요시하고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으며 예의와 존중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르네요. 특히 미영 씨 같은 분들 덕분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리사는 어느 날 미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모든 한국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특히 외국에서 온 손님들에게는 더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이미지니까요. 그리고 리사 씨처럼 열심히 우리 문화를 배우려는 외국인을 보면 더 돕고 싶어져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리사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미영 씨는 리사를 통해 이탈리아 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리사는 가끔 미영 씨에게 이탈리아 요리법을 알려주기도 했고 이탈리아의 가족 중심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미영 씨는 마치 리사의 한국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리사 씨 나이쯤 될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 다니고 있어요. 언젠가 소개해드릴게요. 미영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리사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도 한국인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고 싶어요. 한국어 연습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영 씨는 자랑스럽게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호는 컴퓨터 회사에서 일해요. IT 관련된 일인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성실하고 착한 아이예요.
외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서 리사 씨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리사가 김밥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가게는 매우 바빴고 미영 씨 혼자서 주문을 받고 김밥을 만들고 서빙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아르바이트생이 도와주는데 오늘은 갑자기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도와드릴까요? 리사는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점 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주문이 계속 밀리자 결국 리사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리사 씨. 그런데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테이블 정리와 음료 서빙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리사는 기꺼이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도왔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음료를 나르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어로 주문을 받는 것은 조금 어려웠지만 미영 씨가 옆에서 도와주었고 손님들도 외국인 서빙 직원을 재미있어하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오셨어요? 와, 멋지네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리사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대단해요. 손님들은 그녀의 노력에 친절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녀가 도움을 주는 동안 한 남성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영 씨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바쁘시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남성은 미영 씨의 아들 민호였습니다. 그는 30살 남짓의 청년으로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인상이 좋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정장 바지에 흰 셔츠를 입은 것을 보니 회사에서 막 퇴근한 듯 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아, 민호야. 잘 왔다. 오늘 아르바이트생이 못 나와서 정신없었어. 미영 씨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이쪽은 리사 씨라고 내가 말했던 이탈리아에서 온 유학생이야. 오늘 마침 가게에 들렀다가 나를 도와주고 있었어. 민호는 리사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사 씨. 저는 민호입니다. 어머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사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영 씨가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도 뭔가 보답하고 싶었어요. 리사와 민호는 그날 처음 만났지만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기 때문에 리사가 한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영어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의사소통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었죠. 이탈리아에서 오셨다고요? 와, 정말 멋진데요. 이탈리아 요리 좋아하는데 특히 파스타요. 진짜 이탈리아 파스타는 어떤 맛인지 궁금했어요. 한국의 파스타 레스토랑은 대부분 한국인 입맛에 맞게 변형되어 있거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파스타도 맛있지만 확실히 이탈리아 현지의 맛은 조금 달라요. 소스가 더 심플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편이에요. 기회가 된다면 직접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리에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다양한 나라의 요리를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요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게 일을 도왔고 바쁜 시간이 지나자 미영 씨는 두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두 분 덕분에 무사히 점심시간을 넘겼네요. 리사 씨, 특별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미영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안했습니다. 이제 손님이 좀 뜸해졌으니 두 분 앉아서 점심이라도 드세요. 내가 특별히 맛있는 김밥 만들어 줄게요. 리사와 민호는 감사하게 제안을 받아들였고 가게 한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미영 씨는 곧 다양한 반찬과 함께 특별한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참치와 김치가 들어간 특별 버전이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리사는 한 입 베어 먹고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 먹어본 김밥 중에 최고예요.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어머니의 김밥은 정말 특별해요. 어릴 때부터 먹어왔지만 여전히 최고라고 생각해요. 식사하는 동안 두 사람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호는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해외 시장을 위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영어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탈리아어 몇 마디도 알고 있었는데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배웠다고 했습니다. BUONGIORNO 컴스트리트 AI 민호가 약간 서툰 이탈리아어로 말했습니다. 리사는 놀라워하며 웃었습니다. 와, 발음이 꽤 좋은데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민호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이탈리아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배웠죠. 사실 이탈리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언젠가 이탈리아를 여행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리사는 기꺼이 그에게 더 많은 이탈리아어 표현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의 고향 베르가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그리고 오래된 역사적 건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민호를 매료시켰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호는 리사에게 감사의 의미로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서울의 맛있는 한식당으로 모시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한국 전통 음식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리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낯선 남성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는 미영 씨의 아들이었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 진솔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전통 음식을 배울 기회는 흥미로웠습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미영 씨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리사 씨, 우리 민호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민호도 외국 문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미영 씨의 말에 리사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인사동에 있는 전통 한식당으로 리사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국의 다양한 전통 음식을 맛보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호는 각 음식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리사는 그의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이 아시네요.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리사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리사 씨가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니 제가 더 기쁘네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고 외국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리사는 그의 지적인 대화와 겸손한 태도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민호 역시 리사의 밝은 성격과 열린 마음에 호감을 느꼈죠. 처음에는 그저 지갑을 돌려받은 것에 감사했을 뿐인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민호 씨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운명 같아요. 리사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리사와 민호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사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민호는 바쁜 회사 일정 속에서도 주말이나 퇴근 후에 리사와 시간을 보냈고 리사도 수업과 과제 사이에 민호를 만나기 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서울의 숨겨진 명소들을 리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북촌한 옥마을의 고즈넉한 골목길, 남산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 한강공원에서의 자전거 타기 등 관광 가이드북에는 없는 현지인만의 특별한 장소들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리사는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의 더 깊은 모습을 알게 되었고 이 나라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고 대중교통은 정확하고 안전하죠. 밤에도 여성이 혼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저에게는 신기해요. 리사는 민호에게 종종 한국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여성이라면 더더욱요. 민호는 그런 리사의 모습을 보며 새삼 한국의 좋은 점들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리사 씨 덕분에 우리나라의 좋은 점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선해야 할 점도 많지만요. 리사는 또한 민호에게 이탈리아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호의 아파트 주방에서 함께 파스타를 만들고 리사의 할머니로부터 배운 특별한 토마토 소스 레시피를 공유했습니다. 민호는 요리에 재능이 있었고 금세 이탈리아 요리의 기본을 익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요리가 가족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주말마다 온 가족이 모여 긴 시간 동안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죠. 음식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리사가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비슷해요. 우리도 가족 모임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쩌면 우리 두 나라는 생각보다 더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데이트를 시작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민호는 리사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며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리사 씨, 우리 부모님께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시지만 아버지와 함께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 어떨까요? 리사는 잠시 긴장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연인을 부모님께 소개하는 것은 관계의 진지함을 의미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이것은 그들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민호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미영 씨를 이미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민호 씨의 여자친구로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아버님도 만나 뵙고 싶고요. 민호는 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어머니께서는 리사 씨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세요. 항상 그 착한 이탈리아 아가씨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신답니다. 리사는 웃었습니다. 미영 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제게 한국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어요. 한국에서 가족과 같은 분들을 만나다니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 일요일, 리사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민호의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선물로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고급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특별히 티라미수를 직접 만들어 가져갔습니다. 민호의 집은 서울 북부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리사는 따뜻한 집안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 냄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리사를 반갑게 맞이했고 민호의 아버지 김철수 씨도 따뜻하게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리사가 왔구나. 이렇게 예쁜 외국 며느리가 생길 줄은 몰랐네. 미영 씨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에 리사와 민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민호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미영이가 외국인 학생의 지갑을 주었다고 했을 때는 왜 그런 귀찮은 일을 자초하냐고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될 줄이야.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거구먼. 리사 양,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리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정말 기쁩니다. 그녀는 준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예요. 그리고 직접 만든 티라미수도 가져왔습니다. 미영 씨는 감동한 듯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탈리아 음식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네. 그날 저녁, 리사는 민호의 가족과 함께 한국의 전통적인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미영 씨는 특별히 리사를 위해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했고 불고기, 된장찌개, 갈비찜 등 한국의 대표적인 요리들을 테이블에 차려놓았습니다. 철수 씨는 자신이 아끼는 막걸리를 꺼내 모두에게 한 잔씩 따라주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특히 된장찌개가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맛을 본 적이 없거든요. 리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 미영 씨는 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리사 양, 한국 생활은 어때요? 불편한 점은 없고? 민호가 잘 챙겨주고 있어요? 리사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정말 편안해요. 특히 한국의 안전함과 편리함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영 씨와 민호 씨 같은 분들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민호 씨는 정말 잘 챙겨줘요. 한국 문화도 많이 가르쳐주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나 도와줍니다. 철수 씨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리사 양을 잘 대해주고 있다니 기쁘네요. 처음 외국인 여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걱정했는데 리사 양을 만나보니 그런 걱정이 사라졌어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네요. 미영 씨는 감동한 듯 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도 리사 양 같은 예쁘고 착한 외국인 친구를 만나서 행복해요. 앞으로도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요. 언제든지 우리 집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거실에서 리사가 가져온 티라미수를 디저트로 즐겼습니다. 철수 씨는 특히 티라미수를 맛있게 먹었고 리사에게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리사는 기꺼이 설명해 주었고 다음에는 함께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리사 양, 이탈리아는 가족이 중요한 나라라고 들었어요. 한국도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부모님은 잘 지내세요?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리사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지만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탈리아는 정말 가족 중심적인 문화예요. 부모님은 베르가모에서 잘 지내고 계세요. 아버지는 건축가이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제가 한국에 온 것을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이제는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에 안심하시고 응원해주세요. 가끔 영상통화로 연락하고 있어요. 언젠가 리사 양의 부모님도 한국에 초대하고 싶네요. 우리가 잘 대접해드릴게요. 미영 씨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리사는 종종 민호의 가족을 방문하게 되었고 한국의 가정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씨는 리사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었고 철수 씨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리사는 마치 자신의 두 번째 가족을 얻은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민호 씨, 당신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세요. 이런 따뜻한 가족을 만나게 되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리사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리사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리사 씨를 정말 좋아하세요. 특히 어머니는 리사 씨를 위해 이탈리아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신경 쓰시는 거죠. 리사와 민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배우면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들은 종종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오해나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대화와 이해를 통해 항상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한국에서는 조금 더 절제하는 것 같아요. 리사는 자신의 관찰을 민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감정을 너무 드러내는 것을 조금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표현 방식이 다른 거죠. 리사 씨의 직설적인 모습이 때로는 신선하게 느껴져요. 시간이 흘러 리사의 1년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의 거리를 휘몰아치는 가운데 그녀는 이탈리아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지만 두 사람은 아직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죠. 리사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학기 시험을 마치고 기숙사 방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1년 동안 모은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민호와 찍은 사진, 미영 씨의 김밥집 명함, 한국의 다양한 장소에서 모은 티켓과 기념품들.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한국 생활을 상징하는 소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룸메이트 지은은 리사가 짐을 싸는 것을 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떠나는 거야? 한국에 더 머물 방법은 없어? 우리 모두 너무 너를 그리워할 거야. 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떠나기 싫어. 하지만 내 비자는 곧 만료되고 학교 교환 프로그램도 끝나잖아.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남은 학업을 마쳐야 해.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대학원에 지원해보는 건 어때? 아니면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네가 한국어와 이탈리아어를 모두 할 수 있으니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리사도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보긴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비자 문제도 있고 취업도 쉽지 않을 거야.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어. 그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리사는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걷고 있었고 강 건너편이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제가 곧 이탈리아로 돌아가야 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리사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리사 씨가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요. 하지만 우리 관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호 씨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 중 하나예요.
하지만 장거리 연애가 쉽지 않다는 건 알잖아요. 이탈리아와 한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민호는 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럼 리사 씨가 한국에 남는 건 어떨까요?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리사는 놀랐습니다. 그녀도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긴 했지만 민호가 직접 제안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여기 남아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비자 문제도 있고 취업도 쉽지 않을 텐데. 민호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함께 방법을 찾아볼게요. 한국에는 외국인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언어교육원, 대학원 또는 국제기업 인턴십 등. 리사 씨는 이탈리아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으니 분명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리사는 민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결단력과 지지가 그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용기가 나요. 저도 한국에 남고 싶어요. 이곳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고 이제는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민호는 리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요. 저는 리사 씨가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당신은 제 인생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리사가 한국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여러 대학원 프로그램과 외국인 취업 정보를 찾아봤고 리사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을 위한 취업 박람회에 참석하고 유학생 상담센터를 방문하고 이탈리아-한국 문화교류 단체에 연락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거절과 실망을 경험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끊임없는 지원과 미영 씨 가족의 격려 덕분에 리사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리사가 한국에 남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에서 지내도 돼. 방도 있고 식사도 해결할 수 있잖아. 미영 씨는 리사의 상황을 알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철수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돕자. 리사가 한국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말이야.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에 민호는 감사했고 리사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독립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리사가 지원한 서울의 한 대학원에서 한국학 석사 과정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한국어 실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탈리아와 한국 사이의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 제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합법적으로 한국에 2년 더 머물 수 있다는 의미였죠. 민호 씨, 합격했어요. 제가 서울대 대학원에 합격했어요. 리사는 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호는 회사 회의 중이었지만 리사의 전화를 받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요? 와, 축하해요, 리사. 정말 기뻐요. 저도 리사 씨가 성공할 거라고 믿었어요. 리사도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게 믿기지 않아요. 1년 전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때는 그저 불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었어요. 정말 운명 같아요.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그 지갑을 잃어버린 게 우리의 인연을 만들어준 운명의 장난이었을지도 모르죠.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과 함께 축하 파티를 해요. 어머니께서 리사 씨가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리사는 민호의 가족과 함께 그녀의 합격을 축하했습니다. 미영 씨는 특별히 이탈리아 요리와 한국 요리를 함께 준비했고 철수 씨는 샴페인을 준비해 모두의 건강과 성공을 위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리사가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게 되어 너무 기쁘네. 앞으로도 우리 가족처럼 지내자꾸나. 미영 씨는 리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대학원 입학이 확정된 후 리사는 더 이상 기숙사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리사는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의 도움으로 그녀는 대학 근처에 작고 아늑한 원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부담스러웠지만 부모님의 지원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리사가 대학원에 입학하고 약 1년이 지났을 때 그녀의 한국어 실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한국학 전공으로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정직과 신뢰라는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갑을 찾아준 경험이 이 연구 주제에 영감을 준 것이었죠. 한편 민호는 회사에서 승진하여 팀장이 되었고 이탈리아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리사 덕분에 이탈리아어도 꾸준히 공부하여 이제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에게 청혼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남산타워에서의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예약했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던 특별한 장소였죠. 그는 비밀리에 이탈리아 스타일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문했고 프러포즈를 위한 감동적인 말을 준비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의 낭만적인 저녁 식사 후 그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전망대로 리사를 안내했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는 가운데 그는 준비해온 반지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리사,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에 반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평생 함께 해주시겠어요? 당신과 함께 한국과 이탈리아의 아름다움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리사는 감동과 기쁨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민호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영원히.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선물해 주었고 저는 그 선물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요. 민호는 리사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두 사람은 서울의 빛나는 야경을 배경으로 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리사와 민호의 결혼 소식은 양가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미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내가 그날 지갑을 주워오지 않았다면 이런 좋은 일이 없었을 거야.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가 봐. 우리 민호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야. 철수 씨도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국제결혼이라 여러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두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분명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우리도 항상 옆에서 도울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리사의 부모님도 딸의 결혼 소식에 기뻐했지만 동시에 딸이 먼 나라에 정착한다는 사실에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하지만 너무 멀리 있어 자주 보지 못하는 게 아쉽구나. 리사의 어머니가 영상통화에서 말했습니다. 리사는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우리가 자주 이탈리아에 방문할 거고 부모님도 한국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호도 이탈리아를 정말 좋아하고 부모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해요. 결혼 준비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조금 복잡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통과 한국의 전통을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죠. 한국에서는 대개 결혼식 준비에 양가 부모님이 깊이 관여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신랑 신부가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결혼식 의상, 음식, 의식 순서 등에도 문화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식 전에 상견례라는 것을 하네요. 양가 부모님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인데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관습이 없어요. 리사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결혼이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의 연합으로 여겨져서 그래요. 상견례는 중요한 전통이죠. 하지만 리사 씨의 부모님이 직접 오시기 어렵다면 화상통화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리사의 부모님은 결혼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딸의 중요한 날을 직접 축하하고 사위가 될 민호와 그의 가족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리사의 부모님인 마리오와 소피아는 결혼식 2주 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아시아를 방문하는 것이었고 한국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그의 가족은 공항에서 리사의 부모님을 맞이했고 미영 씨는 특별히 환영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대화가 조금 어려웠지만 리사와 민호가 통역을 맡아주었고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따뜻함으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멋진 나라에서 살게 되었군요.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특히 치안이 이렇게 좋다니 부모로서 정말 안심이 됩니다. 마리오는 서울을 둘러본 후 감탄했습니다. 소피아도 동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이렇게 먼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이제 보니 오히려 축복인 것 같아요. 민호도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의 가족도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철수 씨와 마리오는 특히 금방 친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나이대였고 둘 다 자녀들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버지로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한국의 전통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딸은 정말 훌륭한 젊은 여성이에요. 우리 아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철수 씨가 말했고 리사가 이탈리아어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마리오는 감동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도 정말 훌륭한 청년이에요.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것이 부모로서 가장 바라는 점이죠. 미영 씨와 소피아도 요리를 매개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부엌에서 한국 요리와 이탈리아 요리를 만들며 서로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미영 씨는 소피아에게 김치와 불고기 만드는 법을 가르쳤고 소피아는 미영 씨에게 진짜 이탈리아식 파스타 소스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요리는 정말 국경 없는 언어인 것 같아요. 소피아가 말했고 리사가 통역했습니다. 우리는 언어가 달라도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미영 씨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음식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죠. 앞으로 우리 두 가족이 자주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 좋겠어요. 상견례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두 가족은 결혼식 준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전통을 모두 존중하는 특별한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결혼식 날 리사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 의식을 치렀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화려하게 수놓아진 한복은 그녀의 금발과 푸른 눈과 대비되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민호도 전통 한복을 입고 예를 갖추어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는 양가 부모님들과 가까운 친지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전통의식인 패백을 드리려고 해요. 시부모님께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리사가 결혼식 전날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리사 씨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이미 리사 씨를 딸처럼 생각하고 계시니까요. 패백의식에서 리사는 민호의 부모님께 깊은 절을 올리며 공식적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철수 씨와 미영 씨는 그녀에게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는 말을 전했고 전통에 따라 대추와 밤을 던져 미래에 태어날 자녀를 상징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리사의 부모님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통 혼례 후에는 서양식 웨딩드레스로 갈아입고 현대적인 결혼식도 진행했습니다. 화이트 드레스를 입은 리사는 아버지의 팔에 의지해 입장했고 민호는 감동의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결혼식에는 양국의 전통 음악이 연주되었고 한국어와 이탈리아어로 번갈아가며 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문화의 조화는 하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한국인 하객들은 이탈리아의 웨딩 전통인 컨페티색 종이를 던지는 순간을 즐겼고 이탈리아에서 온 하객들은 한국의 전통 공연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여성입니다.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에서 제 삶의 동반자를 만났고 이제 두 개의 문화와 두 개의 가족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리사는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라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 저는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모두 간직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민호도 감동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리사의 지갑을 발견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이런 큰 축복을 가져다 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직함과 배려가 가져온 아름다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리사와 함께 저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찬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결혼식 후 리사와 민호는 신혼여행으로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방문했습니다. 리사는 민호에게 자신의 고향 베르가모를 보여주었고 그들은 리사의 대학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그리스의 산토리니에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리사와 민호는 서울 근교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요소를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한국의 전통 도자기와 이탈리아의 유리공예품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고, 부엌에는 한국과 이탈리아 요리를 모두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결혼 2년째 리사와 민호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리사가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양가 가족 모두를 흥분시켰고, 특히 미영 씨는 첫 손주를 기대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리사에게 전통적인 한국의 임산부 관리법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쁠까? 이탈리아와 한국의 피가 섞이면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될 거야. 눈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생각만 해도 기대돼. 미영 씨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리사의 부모님도 화상통화를 통해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곧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니 믿기지 않는구나. 아이가 태어나면 꼭 한국에 방문할게. 아니면 너희가 아이를 데리고 이탈리아에 와도 좋고. 리사는 대학원 과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었고 논문 작성의 막바지에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그녀는 더욱 열심히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논문을 완성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기를 갖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하지만 동시에 학업과 육아를 어떻게 병행할지 걱정도 돼요. 리사가 어느 날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함께 할 거예요. 제가 최대한 도울게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기꺼이 도와주실 거예요. 리사 씨가 학업과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게요. 임신 기간 동안 리사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출산 문화 차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많았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임산부 배지를 보고 자리를 양보해 주었고 병원에서는 철저한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태교라는 개념이 있어 임신 중에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을 보고 들으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임산부를 배려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정도가 더 세심한 것 같아요. 임산부 전용 주차장, 임산부 배지, 다양한 산모교실.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태교라는 개념이 특히 인상적이에요.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개념이 없거든요. 리사는 감탄했습니다. 미영 씨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리사를 돌봐주었습니다. 미역국을 자주 끓여주었고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해왔습니다. 임신 중에는 미역이 특히 좋아. 철분도 풍부하고 출산 후에도 회복에 도움이 되거든. 그리고 한국에서는 출산 후 21일 동안 매일 미역국을 먹는 전통이 있어. 처음에 리사는 이런 한국식 산모 관리가 낯설었지만 곧 그 속에 담긴 깊은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영 씨의 조언을 따르면서도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임신 관리법도 함께 실천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임신 중에 걷기를 많이 권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엄마와 아기에게 모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리사는 미영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한국에서도 요즘은 임산부 요가나 가벼운 운동을 권장하고 있어. 옛날에는 임산부가 너무 조심해서 거의 움직이지 않기도 했는데 요즘은 적당한 활동이 더 건강하다는 걸 알게 되었지. 리사는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출산 후 산모가 최소 3주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특별한 음식을 먹으며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산후조리원이라는 특별한 시설도 있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정말 과학적이에요. 산모의 회복을 중요시하고 가족들이 함께 돕는 모습이 아름답죠.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까지 체계적이지 않거든요. 물론 가족들이 도와주긴 하지만 산후조리라는 특별한 개념은 없어요. 리사는 이런 문화적 차이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리사의 임신 기간 동안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퇴담을 하고 리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아 했으며 정기검진에도 항상 동행했습니다. 그의 회사에서는 남성 직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어 민호는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우리 아이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물려받을 거예요. 한국의 근면함과 예의, 이탈리아의 열정과 창의성.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될 거예요. 민호는 자주 이렇게 말하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임신 8개월 차의 리사는 마침내 석사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녀의 논문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정직과 신뢰 중고거래와 분실물 문화를 중심으로는 교수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축하해요, 리사. 임신 중에도 이렇게 훌륭한 논문을 완성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민호는 리사의 졸업식 날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리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 당신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제 아기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기뻐요. 마침내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고 부부는 그녀에게 소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이름은 한국어로는 솔라처럼 발음되지만 이탈리아어로는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문화를 모두 담은 이름이었죠. 소라는 우리의 사랑과 두 문화의 연결고리예요. 그녀가 자라면서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모두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 모두가 그녀의 고향이 될 테니까요. 민호는 딸을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소라는 푸른 눈과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아름다운 아기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특징이 조화롭게 섞여 있었고 그것이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리사는 한국의 전통적인 산후조리 방식을 따랐습니다. 미영 씨가 매일 미역국을 끓여 가져왔고 리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몸을 회복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자장가를 소라에게 불러주었고 두 문화를 모두 아기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라가 태어난 후 리사의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했고 그들은 3개월 동안 머물며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두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고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한국과 이탈리아 사이의 작은 외교관이 될 것 같네요. 그녀를 통해 우리 두 가족은 더욱 가까워질 거예요. 마리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소라는 두 나라, 두 문화의 다리가 될 거예요. 이런 국제적인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죠.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게 되었으니까요. 리사의 부모님은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산모가 이렇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이 도와주긴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산모를 돌보는 문화는 정말 배울 점이 많네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소피아에게 한국의 전통적인 아기 돌보기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소피아는 미영 씨에게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아기 옷 만들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소라를 함께 돌보았습니다. 소라가 자라면서 리사와 민호는 그녀에게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는 이탈리아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했고 이탈리아 요리와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소라는 어린 나이부터 다문화 환경에서 자라며 열린 마음과 넓은 세계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명절을 더 중요하게 지낼지, 어떤 언어를 먼저 가르칠지 같은 결정들이 때로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특별함이죠. 우리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리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민호는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소라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자라면서 두 문화를 모두 사랑하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이탈리아인으로서 그녀는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소라가 3살이 되었을 무렵 리사와 민호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국제부부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블로그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국제 커플들과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리사가 한국에서 겪은 문화적 충격과 적응 과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처럼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커플들이 겪는 어려움과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또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도 제공하고 싶고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낯설고 어려웠는지 생각하면 그런 정보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리사는 블로그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리사의 아이디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리사 씨의 경험은 정말 특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IT 배경이 있으니 블로그 구축과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도울게요. 블로그는 서울에서 로마까지 From Seoul to Rome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리사와 민호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경험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한국의 생활 팁, 문화 충격 극복하기, 다문화 가정에서 아이 키우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죠. 리사는 블로그에 자신의 지갑 분실 경험부터 시작해 한국 사회의 정직함과 신뢰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는 분실물 처리 시스템이에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대부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것은 단순히 효율적인 시스템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정직함과 남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민호는 한국인의 시각에서 국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어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때로는 더 많은 대화와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더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또한 한국에서의 외국인 부모 경험, 이중 언어 환경에서 아이 키우기, 다문화 가정의 명절 지내기 등 실용적인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소라의 성장 과정과 그녀가 두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블로그에 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블로그는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과 국제 연애 중인 한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댓글과 메시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리사와 민호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신들의 블로그 덕분에 한국인 남자친구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가족관계와 예의 범절에 대한 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탈리아 유학 중에 한국인과 연애 중인데 당신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 정말 유용했어요. 다문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소라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아이도 두 문화 사이에서 잘 자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반응에 힘입어 리사와 민호는 블로그 활동을 확장했습니다. 그들은 독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Q&A 섹션을 추가하고 다른 국제 커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더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와 예절, 음식 등에 대한 가이드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블로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을 보니 정말 보람차네요. 리사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블로그 통계를 확인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블로그 방문자가 매달 3만 명이 넘어요. 전 세계에서 접속하고 있네요. 주로 한국, 이탈리아,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어요. 블로그의 성공에 힘입어 리사와 민호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여 한국의 일상, 다문화 가정의 생활,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 비교 등을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전통시장 탐방, 이탈리아 요리 만들기, 한국어와 이탈리아어 기초 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소라도 종종 영상에 출연하여 귀여운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라예요. 저는 한국어와 이탈리아어를 모두 할 수 있어요. 소라가 유튜브 영상에서 말하자 시청자들은 그녀의 귀여움에 반해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소라는 정말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네요. 한국의 예의와 이탈리아의 활발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중 언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정말 부럽습니다. 소라는 정말 행운아예요. 유튜브 채널도 빠르게 성장했고 구독자 수가 6개월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들의 콘텐츠는 교육적이면서도 재미있고 문화적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민호는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리사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용기를 주고 있다니 정말 기쁘네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블로그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였으니까요.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의 성공은 리사에게 새로운 경력 기회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강연도 요청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는 다문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요청받기도 했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안내서 집필 제안도 받았습니다. 5년 전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그저 큰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네요. 그 작은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과 그 경험을 나누며 도움을 주고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리사는 종종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기술적으로 지원했고 동시에 회사에서도 승진하여 국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이탈리아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탈리아어 실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리사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경험을 통해 많은 한국인들이 자국의 안전함과 정직함을 새삼 자랑스러워하게 되었고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송에서도 리사와 민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한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다문화 가정의 일상을 다루는 특집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이 방송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리사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나라가 더욱 자랑스러워졌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얼마나 특별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소라가 두 문화 속에서 자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리사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그녀를 한국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들은 리사의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해외에 많이 알려지고 있다며 공식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외국인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영광이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 경험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쁠 것 같아요. 리사는 제안을 수락하며 말했습니다. 홍보대사로서 리사는 한국을 방문하는 이탈리아인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여러 국제 행사에 참여하여 한국의 문화와 안전성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한국의 정직함과 배려심, 그리고 안전한 사회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리사는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새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는 다른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리사 선생님의 조언 덕분에 한국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었어요. 저도 이제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사의 상담을 받은 한 외국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호 역시 자신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국제 커플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 앱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를 줄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돕는 기능들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각 나라의 문화적 관습과 금기에 대한 정보, 다국어 번역 기능, 국제결혼 관련 법적 정보 등을 담고 있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소라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리사와 민호는 딸의 교육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우수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이탈리아의 교육은 좀 더 여유롭고 창의성을 중시하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라가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경험하며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소라가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학구열과 이탈리아의 창의성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이요. 무엇보다 소라가 자신의 다문화적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라길 바라요. 리사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딸의 교육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한국 교육의 체계적인 면도 좋지만 때로는 너무 경쟁적이고 스트레스가 많다고 생각해요. 소라가 자신의 속도로 즐겁게 배우면서도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찾고 싶어요. 두 사람은 여러 학교를 방문하고 교육 전문가들과 상담한 끝에 결국 서울의 국제학교에 소라를 입학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학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며 여러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영어가 주요 교육 언어였지만 한국어와 다른 외국어 교육도 중시했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라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했으면 해요. 국적이나 인종에 대한 편견 없이 모든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요. 국제학교가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는 이런 교육 방향에 동의했습니다. 입학 첫날 소라는 조금 긴장했지만 곧 학교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국어, 이탈리아어, 영어를 모두 조금씩 할 수 있었고 이것이 그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도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학교 어땠어, 소라? 첫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소라에게 리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선생님도 친절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브라질에서 온 마리아, 미국에서 온 에밀리, 일본에서 온 유키. 다들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금방 친해졌어요. 소라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소라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고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와 이탈리아어 외에도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게 되었고 다문화적 환경에서 자라며 열린 마음을 가진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음악과 미술의 재능을 보였는데 이는 이탈리아의 예술적 감성과 한국의 섬세함이 조화를 이룬 결과라고 주변에서 말하곤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문화의 날 행사에서 소라가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그녀는 자신의 독특한 배경을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한복과 이탈리아 전통 의상 사진을 보여주고 두 나라의 명절과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부들은 그녀의 발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선생님들도 그녀의 문화적 자부심과 발표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소라는 정말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한국적인 예의와 성실함, 그리고 이탈리아적인 열정과 표현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죠. 이런 다문화적 배경이 그녀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소라의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에서 말했습니다. 소라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리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경력을 쌓아나갔습니다. 그녀는 블로그와 유튜브 활동 외에도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한국에 적응하려는 다른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에 관한 그녀의 조언은 많은 부모들에게 유용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때로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기도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다양성은 실제로 그들의 강점이 될 수 있어요.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은 아이들이 자신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리사는 한 워크숍에서 이렇게 강연했습니다. 리사의 전문성은 점차 인정받게 되었고 그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다문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의 강사로 초빙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다문화 사회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문화적 이해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단순한 관광객이나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문화적 차이는 때로는 장벽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어요. 리사는 첫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호 역시 자신의 경력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국제 업무 담당 이사로 승진했고 특히 유럽 시장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이탈리아어 실력과 문화적 이해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개발한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앱을 성공적으로 출시했고 이 앱은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커플들은 덜 겪었으면 해요. 기술로 문화의 다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앱 출시 기념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앱이 다른 국제 커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리사와 민호의 노력은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매체 인터뷰와 강연을 통해 다문화 사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유튜브 채널은 한국인들에게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양성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새로운 가치와 아이디어가 탄생하죠. 한국이 더욱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 풍요롭고 창의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리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았고 마침내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해왔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리사가 지갑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가정을 이루기까지의 여정을 담을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직함과 배려심이 어떻게 외국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어떤 가치를 더해주는지에 대한 메시지도 담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문화적 차이는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리사와 민호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몇 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제작진은 리사와 민호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강남역에서 지갑을 주웠던 장소를 재방문하고 미영 씨의 김밥집에서 그때의 상황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소라의 학교 생활, 리사의 강의 현장, 민호의 회사 일상 등 그들의 다양한 모습도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특히 리사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겪었던 문화적 충격과 적응 과정, 그리고 그녀가 한국 사회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민호와의 만남과 사랑, 결혼, 그리고 다문화 가정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기쁨도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 다문화 사회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사는 촬영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이 아닙니다. 이곳은 제 마음의 고향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이 더욱 다양성을 포용하는 열린 사회가 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 지갑 하나가 바꾼 인생이 방영된 후 리사와 민호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았고 한국의 치안과 정직함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안전한 사회가 외국인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리사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가 더욱 자랑스러워졌어요. 한 시청자의 댓글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가족이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풍요로운 문화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라가 두 문화 속에서 자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아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어 방영되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리사의 고향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도 증가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여행사는 리사의 서울이라는 테마 여행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네요. 리사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모두가 리사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 이후 리사와 민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곧바로 집필에 들어갔고 지갑 속에 담긴 운명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에서 리사는 더 깊이 있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두려움과 혼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의 절망,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행운이 되어 사랑과 가족을 얻게 된 과정까지. 그녀는 또한 다문화 가정으로서 겪은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한 방법들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인생에는 정말 우연이란 게 없다는 것을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사는 출간 기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호도 책에 자신의 관점을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리사가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가족들의 반응 등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차이들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사를 통해 저는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경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국제 연애 중인 커플들과 다문화 가정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책은 한국어, 이탈리아어, 영어로 출간되었고, 이후 다른 언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소라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리사와 민호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센터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공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덜 겪게 하고 싶어요. 함께 모여 서로 도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특히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민호는 센터 설립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저축과 책 출간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서울 마포구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센터는 다리브리지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교실, 문화교류 모임, 법률 및 생활정보 상담, 자녀 교육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와 요리교실, 언어, 교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도 펼쳤습니다. 소라도 어린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이곳은 제2의 고향 같아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저에게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도울 수 있어 정말 감사해요. 베트남에서 온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센터는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많은 다문화 가정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각국의 요리를 나누고 문화 행사를 함께 즐기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인들도 센터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리센터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을 만나고 리사 선생님의 조언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저도 한국이 제2의 고향이라고 느껴요. 그리고 제 아이들이 자신의 다문화적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어요. 센터를 이용하는 한 베트남 출신 여성의 말이었습니다. 리사와 민호의 노력은 지역사회와 정부의 주목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들의 센터를 다문화 정책의 모범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센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도였지만 이것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한국 사회가 더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리사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다문화 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리사와 민호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이탈리아 사이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더 많은 나라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이해와 존중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리사와 민호는 이런 바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단계로 청소년을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청소년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고 문화를 체험하며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장학 제도도 만들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지갑 하나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큰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계속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5번째 결혼기념일, 리사와 민호는 처음 만났던 강남역 근처의 김밥집에서 특별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미영 씨는 이제 은퇴했지만 그들을 위해 특별히 가게를 열고 직접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소라도 함께였고 이제 그녀는 10살이 되어
세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자신감 넘치는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인 것 같아요. 5년 전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오히려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죠. 그 작은 사건이 제게 사랑, 가족,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리사의 이 말은 인생의 작은 사건들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갑 하나가 바꾼 인생. 그것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 한국의 정직함과 배려심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아름다운 나라와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라가 자라면서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간직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지금도 서울의 어딘가에서 리사와 민호 가족은 한국과 이탈리아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문화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